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드리드 출판사에서 나온 생각하는 기계 대 생각하지 않는 인간을 데려왔어요. 리드리드 출판사에서 책 지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경영학 박사 홍성원 님께서 이 책을 지으셨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과 나의 미래, 10년 후 나는 누구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네요. 1. 생각하는 기계와 대결하는 인간. 2. 시대 변화에서 오는 직종별 미래가치. 3. 지금부터 진검승부가 펼쳐진다. 총 3파트로 나누어져 있고 소주제별로 생각 포인트가 있어요. 10페이지 자율주행차, 알파고,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드론, 머신러닝 등은 생각하는 기계들이다.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대신하고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던 기계가 인간처럼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입력된 빅데이터나 상황을 근거로 인간의 두뇌처럼 생각해 결과를 도출해낸다. 놀라운 과학의 발전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생산수단으로 인간을 기계화했던 것에서 이제는 기계를 인간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12페이지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아 나서야 한다. 기술 발달의 메가 트렌드를 알고 생각하는 기계에 대응해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지금은 미래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13페이지 이제 개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기능적 기술이 아니라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을 왜 해야 하지라는 사고력이다. 84페이지 노동 총량의 오류란 세상에 필요한 노동 총량이 정해져 있고 고용 시장이 일자 빼앗기 게임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로봇이 일자리 하나를 차지하면 인간이 즉각 일자리 하나를 잃는다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는 것이다. 사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없더라도 노동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일자리가 파괴되고 창출되고 있다. 85페이지 디지털 기술과 일자리 규모 논의에서 장기적으로 20년 후 노동시장의 변화를 전망하면 현존하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사라진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로 인해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는 더 많아진다. 87페이지 자동화와 다른 차원으로 진행되었다. 자동화 방식, 로봇,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업하는 방식이다. 정형화된 일은 기계로 대체되고 감성이나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일은 증가한다. 동일 직업군일지라도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와 낮은 근로자 간의 소득 격차는 심화된다. 여기에서 숙련도란 기계를 잘 다루는 과거 기계화 시대의 기능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감성, 사고력 등 인간만의 고유 능력을 능숙하게 발휘하고 성과를 내는 역량의 총합을 말한다. 90페이지 원시 시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의식주는 필수 요소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사회와 환경은 변하지만 기본적 욕구와 생활 요소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일자리의 형태,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은 달라지지만 일자리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그것이 있어야 사회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기술 변화의 물질에 적응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자. 91페이지 변화가 닥치면 변신하라. 93페이지 산업화 시대의 제1기계화 시대의 중요한 경쟁 요소였던 효율성의 문제는 생각하는 기계가 해결해준다. 대신 인간다움, 인간만의 능력이란 키워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94페이지 감정보다 사고하는 능력에 주안점을 두고 정보를 가지고 연구를 거듭하면 길이 보일 것이다. 익숙함에 눌러앉지 말고 기술 발전의 움직임을 포착하라. 시계바늘이 1초도 쉬지 않고 가는 것처럼 우리 사회와 기술도 쉬지 않고 변화한다. 그 방향과 속도에 따라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함께 뛰어야 한다. 막연하고 모호한 정보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접하고 이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책과 언론을 끊임없이 탐하라.
95페이지 낯설지만 가야 하는 길. 97페이지 1. 우리는 미래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2. 막연함이 주는 두려움이다. 3. 인간 본연의 욕구인 행복 추구이다. 미래를 더 많이 알면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부의 핵심 길목을 선점하려 든다. 그것이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과 이익을 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99페이지 미래에 예견되는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맞춰 자신이 새롭게 준비해야 할 직무 능력에 관심을 갖자. 어느 분야에서건 철저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미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보자. 10년 뒤 어느 분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20년 뒤에는 지금 떠올린 역할이 그 시대에도 존재하고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확신하는가? 낯설지만 새로운 길을 찾는 기쁨을 맛보라. 가지 않을 수 없다면, 거부할 수 없다면 즐기자. 당신이 미래 주인공이 되는 길이다. 178페이지 호모 파베르란 도구를 이용할 줄 안다는 의미이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구송은 인간을 도구 외에 자신을 만드는 능력도 있다고 했다. 자신을 이끌어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인간은 급가속하는 기계의 발달에 맞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유능한 기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아보자. 180페이지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전문 지식을 쌓아가는 일은 물론이고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조차 인터넷에 의지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183페이지 과거에 해오던 방식대로 수행하고 상사의 명령과 지시에 코드를 맞추며 충실하게 수행하면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는다. 여기에 가끔 자신이 알고 있던 약간의 지식을 얹어 재포장하고 방향을 재설정하여 보고하면 인정을 받는다. 이보다 일을 더 잘하는 방법은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관련 이론을 접목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새로운 아이디어를 약간 더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는 일의 성격이 바뀌면서 일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생각하는 기계가 등장하면서 엑셀, 통계 프로그램을 잘 다루던 직원들의 역할이 바뀌었다. 엑셀을 잘 다루는 것보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업무 능력을 더 잘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다.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손에 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자. 고개를 들어 흘러가는 구름을 직접 보는 것과 화면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느껴보자.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일상에서 그들과 차별화된 방법을 찾아야 한다. 185페이지 어떤 정치 사상가는 인간을 애니멀 라보란스와 호모 파베르로 나누었다. 애니멀 라보란스는 매일 고된 일을 되풀이해야 하는 인간, 즉 일하는 동물로서의 인간이다. 그들은 어떻게 라는 질문밖에 할 줄 모른다. 호모 파베르는 판단력을 갖고서 노동하는 인간을 의미한다. 일을 진행할 때 왜 라고 묻고 최상의 결과를 낸다. 호모 파베르가 단순히 도구를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정한 호모 파베르는 뭔가를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와 환경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불을 만들고 사냥 도구를 만들었지만 현재는 인간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인간 대신 노동하는 기계도 만들어냈다. 187페이지 워싱턴의 포토맥 강 근처에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다. 기념관 벽의 외관이 크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지시했다. 비둘기 똥을 제거하기 위해 독성이 강한 세제를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관광객의 비둘기 모이 주기를 금지시켰다. 비둘기는 계속 날아들었다. 왜? 서식하는 거미가 비둘기를 불러들이는 진짜 범인이라는 것을 사실을 밝혀냈다. 거미를 제거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런데 효과가 없었다. 왜? 원인은 나방이었다. 밤에 기념관을 비추는 밝은 조명이 원인이었다.
2시간이나 먼저 조명을 폈었는데 기념관 관계자들은 조명 점등 시간을 주변 건물보다 2시간 뒤로 미뤘다. 마침내 비둘기들이 몰려들지 않았고 배설물이 쌓이는 일도 없어졌다. 제퍼슨 기념관의 예에서 보듯이 왜? 라는 질문은 생각을 거듭하게 만든다.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전혀 무관해 보이는 곳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게 한다. 198페이지. 생각의 차이가 생활의 차이를 만든다. 자기 분야에만 전념하기보다 포괄적이고 융합적인 지식을 쌓아야 한다. 미래에는 통합적 사고가 더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발전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199페이지.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인간이 다르다. 원시 시대에는 힘이 세고 빨리 달리는 사람이 인정받았다. 중세에는 농사를 잘 짓고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근대 이후에는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인기를 끌었다. 이제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요구되는 인간상을 생각해봐야 한다. 가장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203페이지. 논리적, 분석적 사고와 함께 창의력을 기본으로 한다. 또 다른 역량인 융합적 사고 역량 역시 하위 요소는 다양한 관점의 사고 방식과 통찰력이다. 결국 미래에는 인간만의 사고 역량이 우선시 된다는 결과이다. 209페이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면 스킬 관련 능력 수준이 월등히 높아졌다. 창의력이나 통찰력, 분석력을 내포하고 있는 태스크 수행 역량의 향상도는 근속 기간에 비례해 빠르게 상승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사고력 개발, 생각하는 힘, 인지 능력을 키우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근거이다. 조직에서 뛰어난 사고로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211페이지. 생각에도 근력이 필요하다. 운동하는 것처럼 생각하자. 꾸준히, 그리고 자주. 213페이지. 먼저 사고 역량을 키우는 방법으로 독서가 좋다. 읽는 순간 수십 가지 생각이 든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고력과 지식이 커가는 것이다. 223페이지. 일론 머스크도 독서벌레로 어린 시절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마크 주커버그 역시 어린 시절부터 역사, 예술, 논리학, 그리스 신화를 탐독하고 심리학을 전공했다. 227페이지. 아날로그로 살아남기. 전자책 이용률이 최근 몇 년간 정체 중이고 미국인의 65%가 지난 1년간 종이책을 읽었다. 종이책을 읽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생각하는 일, 감성에 공감하고 이를 발산하고 싶은 방증이다. 228페이지. 종이로 읽을 때와 모니터로 읽을 때 이해도의 차이라는 연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노트북 PDF로 글을 읽은 사람은 구체적인 사항이나 정보를 잘 기억했다. 반면 종이로 읽은 사람은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짚고 스토리를 추론하는 힘이 더 우수했다. 229페이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빨리 얻고 싶을 때는 디지털 읽기가 유리하다.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거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아날로그 읽기를 시도하면 된다. 230페이지. 추진 로켓을 발사대까지 기차로 옮겨야 하는데 중간에 터널이 있어 너비를 선로폭에 맞춰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차 선로는 19세기 초 영국에서 증기기관차 도입 초기에 마차를 제작하는 기술공들에 의해 마차와 같은 너비로 만들어졌다. 그 마차 선로 폭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전차를 끄는 말 2마리 엉덩이 폭에 맞추어 설계된 것이다. 결국 21세기 우주 왕복선의 추진 로켓은 200년 전 말 2마리의 엉덩이 폭에 맞추어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일정한 경로에 한번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경로 의존성이라고 한다. 고착 효과, 매너리즘, 관성과 유사한 의미이다.
223페이지.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는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을 다른 곳에 쓰거나 사는 장소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한다. 결국 낯설음과 마주하기이다. 낯선 일,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변화를 인식하고 익숙함의 의존성을 방어하는 길이다. 기술의 진화에 따른 직종별 대응 전략이 잘 소개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기술의 진화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만장자였습니다. 안녕.